안녕하세요, 시행남의 킥입니다. 오늘 주제는 영상 감시 장치 TTA 보안 인증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거 저희가 문의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 조달 사업을 하고 입찰이나 나라장터 일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TTA 인증이 없어서 아예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아시겠지만 8월 31일자로 마스 계약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9월 달에는 TTA 인증서가 없으면 아예 제품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보시길 바랄게요. 전체 6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하고 인증에 대한 비용입니다. 두 번째가 KC 인증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TTA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실효 및 재반 서류를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최종 시험 진행 및 인증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증서가 발급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제품 선정 방법 및 인증 비용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이 장비 선정을 처음부터 잘못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선정할 때 TTA 인증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인증 비용은 동일 소프트웨어로 적용했을 경우에 대략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동일 소프트웨어가 미적용되었을 경우에는 약 600만 원의 비용 소요가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떤 거를 할지 먼저 여기서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원천 개발사가 아니면 동일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현재 TTA 인증을 받은 영상감시장치 업체들은 90% 정도가 하나테크인, 이제 하나비전이죠, 트루엔, 아이디스와 같은 기업들 3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3사는 연구개발 인력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AS 지원, 펌웨어 지원이 가능하며 현장 기술 및 유지보수 기간 내에 부품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약간의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ANT 코리아, 프로브 디지털, 셀링스, 세연테크와 같이 자체 개발하고 지원하고는 있지만 기술력의 차이와 현장 지원,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을 보유하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단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맨투맨으로 붙어서 지원하는 부분에는 괜찮을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인증비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인증을 받고 나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메인 3사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KC 인증 취득인데요. 제품을 선정하였다면 바로 TTA 인증을 진행할 수가 없고 KC 인증을 먼저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KC 인증이 나오지 않는 제품이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KC 인증 비용은 대략 150만 원 내외입니다. 초기 신청할 때 파생 모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생 모델이 있다면 다양한 모델을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데요. TTA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효 및 재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 인증을 받으셨다면 다음은 TTA 시험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정보통신 시험인증연구소 test.tta.or.kr로 접속한 후에 시험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시험 인증 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선택해서 누르셔야 됩니다. 시험 인증 신청서 아래 보시면 대상 구분이라는欄이 있고요. 여기에 공공안전서비스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술 제품은 영상보안 시스템, CCTV 등이 선택이 되고요. 서비스 분야에는 TTA, 베리파이드 시험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 정보 및 업체 담당자 내용을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업체명은 한글로 업체 이름 작성하시면 되고요. 업체명 영문은 영문으로 이름이 있다면 영문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명은 회사의 대표자명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 역시 방송을 보시고 그 제품을 등록하시는 분의 사업자 등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편 번호는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검색이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단 프로그램이 혹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를 풀으시거나 액티브 X 같은 걸 설치하신 다음에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 번호가 정확히 검색이 되신다면 주소를 상세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체 담당자단인데요. 실제로 연락을 받고 주고받고 업무를 실행하시는 분의 그 연락처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름 작성하시고요. 부서와 직급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작성하시고요.
핸드폰 번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팩스 번호와 이메일 번호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우편 번호 역시 위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주소가 동일하다면 주소 상동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신청은 한 기업당 한 달에 최대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품 정보에서 제품명은 IP 카메라 또는 MBR 둘 중에 하나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모델명은 신청하시는 기업의 제품명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험 일정에 원하는 희망 시작일 날짜를 선택하시고 희망 종료일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파생 모델명이 있는 경우 모델명을 꼭 기입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한 개 모델명당 한 건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 4건 등록이 된다면 4건의 모델명을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 모델의 경우 개별 신청서를 작성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생 모델을 인증 경우 기본 모델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기 누르시면 접수는 끝납니다. 신청서에 기입한 업체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시험 신청 접수 안내 메일이 오게 되는데요. 위와 같이 메일이 오면 접수가 완료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메일에 적혀 있는 접수 번호와 승인 번호입니다. 업체 담당자분은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별도로 답변을 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접수 현황은 접수 번호와 승인 번호를 기입하면 TTA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5월 말쯤에 신청을 했는데 7월 말쯤에 TTA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2달 정도 후에 연락이 왔는데요. 수시로 담당자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TTA에서 메일을 언제 보냈는지에 대해서 연락이 오거나 별도로 전화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접수 순서대로 차례대로 오기 때문에 대기 기간도 불규칙하여 딱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시험 일정을 문의하여도 TTA 담당자분들은 모른다고 할 뿐 따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다 보면 기다린 끝에 아래에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받은 메일을 복사해서 신청 모델 관련하여 인증 유형, 실효 입고 가능 일자, 원청 개발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증 유형에는 1번 보안만을 선택할 시 실효가 2개 필요하고 비용은 약 600만 원이 발생합니다. 3번 동일 소프트웨어 선택 시 실효가 1대 필요하고 약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효 입고일은 실제로 실효 입고가 될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23년 9월 12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는다고 바로 인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 개발사는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고 TTA 인증 펌웨어를 지원해주는 회사의 이름을 적으셔야 합니다. TTA 인증받는 기업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원 개발사 이름을 적어야 하며 저희는 아이디스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면 대략 15일 뒤에 다음 스텝에 메일이 오게 됩니다. 시험 진행 여부를 물어보는 메일인데요. 시험 진행 여부는 진행, 연기, 취소 3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효 제출 가능 일자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생 모델을 넣으실 거면 여기에 작성을 하여 넣으셔야 합니다. 인증 유형과 원천 개발사는 TTA에서 메일에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나 꼭 한번 확인하시고 회신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대략 2주 뒤에 다음 스텝의 메일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메일 내용은 TTA 협회 시험 일정 및 실효 제출 일자 조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 모델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은 동일 소프트웨어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실효가 2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동일 소프트웨어 적용이기 때문에 실효 1대 필요로만 작성을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 일자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TTA에서 정해서 메일로 오게 됩니다. 실효 제출 시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요. 실효 제출 시에 박스에 회사명, 프로젝트 번호, 모델명을 꼭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택배 제출할 경우 송장 번호를 기입해서 인증 담당자에게 꼭 메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효 제출 및 제반 서류 8종에 대한 서류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양식이 첨부되어 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첨부 파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케이스 인증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파생 모델이 있는 경우에 파생 모델명을 꼭 기입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확인서인데요. 신청업체와 기본 모델 업체를 각각 작성해서 2장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업체는 실제 인증서가 나오는 업체명으로 기입을 하셔야 하고요. 기본 모델 업체는 원천 개발사에서 작성해주는 서류로 쓰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에 있는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종 펌웨어 제출입니다. 보통 2단계 동일 소프트웨어 모델 확인서 작성해준 서류와 함께 원천 개발사에서 최종 펌웨어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펌웨어는 압축해서 메일로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인증시험 대응이 완료된 최종 펌웨어를 제출 후에는 펌웨어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증받은 제품의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원천 개발사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행각서 공문 작성인데요. 메일에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이 IPC 동일 소프트웨어 인증시험 이행각서 작성 요구사항이라는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 역시 원천 개발사에서 작성을 해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원 개발사에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받은 내용은 신청 회사의 공문 양식에 붙여서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시로 만든 문서를 뒤에 보여드릴 테니까 정지하셔서 보고 따라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펌웨어 소프트웨어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 후 주소를 정리해서 메모장에 링크를 걸어서 첨부 파일로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홈페이지가 없으신 분들은 블로그나 모드 플랫폼 중에 선택하셔서 꼭 두 개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 혹은 모드 플랫폼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은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홈페이지에 꼭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카메라의 모델명, 펌웨어, 소프트웨어 버전명, 파일명, 해시 값을 반드시 게시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 역시도 원천 개발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증 획득을 위해 게시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인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TTA 인증용, 공공기관 인증 시험용 등의 표현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동일 소프트웨어 펌웨어에 파일 시스템 커버리지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양식 역시도 원천 개발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하시는 기업은 자율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 저희가 작성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내용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킹 처리해서 보여드리니까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TA 시험 대상 장비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갱신되지 않는 파일 시스템 및 메모리 영역에 대한 자료 제출 양식입니다. 로그 저장 파일 시스템 위치 등과 같이 펌웨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파일 시스템 및 메모리 영역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파생 모델 확인서 제출인데요. 파생 모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파생 모델 확인서, 두 번째가 KC 인증서, 세 번째 파생 모델 부품 리스트, 네 번째 모델명 확인할 수 있는 파생 모델 외관 사진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1번, 2번, 4번 3가지 서류고요. 이거는 시청 기업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3번 파생 모델 부품 리스트는 원천 개발사에서 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8개 서류를 준비해서 파일로 압축하셔서 메일로 회신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시험 수수료 납부 단계입니다. 시료 수령 후 시험 담당자가 협의서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협의서 안에 수수료가 기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협의된 비용을 지불한 후에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수수료를 미입금할 경우에 시료를 제출하더라도 시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최종 시험 진행 및 인증 심의 단계인데요. 수수료를 입금한 후에 시험이 진행이 되며 매달 말에 이 시험에 대한 인증 심의를 진행하게 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최종 인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시험 기간은 유동적이라서 TTA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 정도의 시험이 진행하게 되며 매달 말에 인증 심의를 거쳐 2월 초에 인증서가 발행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고요. 최종 인증서가 발행이 되면 이 뒤와 같이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증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스 등록이라든지 입찰 진행됐을 때 낙찰된 후에 이 인증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증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TTA 인증받는 과정을 풀어서 설명드렸고요.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메일 회신할 때도 하나만 틀리더라도 다음 단계까지 넘어갈 때 딜레이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일이 왔을 경우에 정확히 이 메일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을 정확히 달아주셔야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입니다.
저희도 이거 지금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마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